조선왕조실록 이야기 -5화 성종 법으로 나라를 세우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단종의 비극을 함께 보았습니다. 17살에 죽임을 당한 어린 왕의 이야기였죠. 그 비극을 만든 사람이 세조였습니다. 세조는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지만 나라는 잘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고요. 세조가 죽고 아들 예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종은 재위 1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29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성종. 조선의 9번째 왕입니다. 성종은 피비린내 나는 왕위 쟁탈전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법과 제도로 나라의 기틀을 완성한 왕, 성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망 뜻밖의 왕위. 1469년 예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후계자가 없었던 겁니다. 예종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너무 어렸습니다. 큰아들은 겨우 4살, 둘째는 2살이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계속 어린 왕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죠. 단종도 12살에 왕이 되어 결국 비극을 맞았습니다. 대신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왕을 세우면 안 됩니다. 또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인가? 이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정의왕후 세조의 왕비였습니다. 정의왕후는 대단한 여성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았고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남편 세조가 살아있을 때도 정치에 관여했고 아들 예종 때도 뒤에서 도왔습니다. 정의왕후가 말했습니다. 자산군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자산군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종의 조카 세조의 손자였습니다. 자산군의 아버지는 의경세자였습니다. 세조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왕이 되기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세조의 셋째 아들인 예종이 왕위를 이었던 겁니다. 자산군 이열, 그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또 어린 왕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예종의 아들들보다는 나이가 있지 않소? 게다가 내가 수렴청정을 하겠소. 수렴청정. 왕이 어릴 때 대비나 왕대비가 발 뒤에서 정치를 돕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왕후는 세조의 왕비였고 예종의 어머니였으며 자산군의 할머니였습니다. 왕실에서 가장 어른이었죠. 1469년 11월 자산군은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9번째 왕 성종입니다. 이망 할머니의 가르침. 13살 성종은 어떤 아이였을까요? 똑똑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했고 학문에 뛰어났습니다. 세종의 피를 이어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왕자도 아니었고 왕손일 뿐이었으니까요. 정의왕후는 손자를 불렀습니다. 혈아, 이제 내가 왕이다.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예, 할마마마. 왕이 된다는 것은 백성을 섬기는 것이다.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란다. 정의왕후는 세조가 왕위를 빼앗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단종의 비극도 봤습니다. 그래서 손자만큼은 바른 왕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할마마마 씨는? 아니, 손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부해라. 많이 공부하고 신하들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이 말이 성종의 평생을 관통하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성종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경연에 참석했습니다. 경연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신하들은 감탄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린 나이에도 학문을 사랑하십니다.
성종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이요? 옛날 성군들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소? 삼막-경국대전 조선의 헌법. 성종이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이 뭐냐고요? 조선의 법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헌법이자 법률 전서인 셈입니다. 사실 경국대전 작업은 세조 때 시작되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려면 법과 제도가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조 때는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예종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성종은 이 일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라. 조선의 모든 법과 제도를 정리하라. 노사신, 정창손, 강희맹.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조선의 모든 법과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6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전은 관리 제도, 호전은 백성과 재정, 예전은 의례와 외교, 병전은 군사, 형전은 법률과 재판, 공전은 건설과 공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485년 드디어 경국대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성종은 만족했습니다. 이제 조선에는 확실한 법이 생겼다. 이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겠다. 경국대전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500년 동안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막-사림을 등용하다. 성종은 또 다른 큰 결정을 했습니다. 사림을 등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림이 뭐냐고요? 지방에서 학문을 연구하던 유학자들입니다. 그때까지 조선의 정치는 주로 훈구파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훈구파는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었죠. 이들은 권력이 있었고 땅도 많았고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정부패가 심했던 겁니다. 성종은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방의 학자들을 불러들여라.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을 관리로 삼아라. 김갱필, 정여창, 김종지. 이런 사림 학자들이 조정에 들어왔습니다. 훈구파는 불만이었습니다. 전하, 저 사람들은 세상 물정도 모르는 책벌레들입니다. 그래도 학문은 깊고 마음은 바르지 않소. 성종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훈구파와 사림을 함께 쓰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이 잡힐 거라고 본 겁니다. 실제로 한동안은 그렇게 됐습니다. 두 세력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몰랐습니다. 이 두 세력이 나중에 얼마나 심하게 대립하게 될지. 오막-할머니의 죽음. 1483년 성종에게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정의왕후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성종의 할머니이자 수렴청정을 하며 성종을 가르쳤던 분이었습니다. 성종은 통곡했습니다. 할마마마, 아직 손자가 배울 것이 많은데 어찌 가십니까? 정의왕후는 임종 전에 성종을 불렀습니다. 혈아, 이제 너 혼자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할마마마, 기억해라. 왕은 법보다 위에 있지 않다. 법을 지키는 것이 왕의 도리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사랑해라. 백성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사는 것이다. 정의왕후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성종은 할머니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문화의 꽃을 피우다. 성종시대는 문화의 황금기였습니다. 성종은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책을 좋아했고 학자들을 우대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이 편찬되었습니다.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악학개범. 이런 책들이 모두 성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동국통감은 우리나라 역사책입니다. 단군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했죠.
동국여지 승남은 우리나라 지리책입니다. 전국 8도의 지리와 풍속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악학개범은 음악에 관한 책입니다. 조선의 음악과 악기를 정리했죠. 성종은 또 인쇄술도 발전시켰습니다. 활자를 개량해서 책을 더 많이, 더 빨리 찍을 수 있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나라가 발전한다. 성종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술도 발전했습니다. 그림, 도자기, 건축.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유물 중 상당수가 성종시대 것입니다. 7망-폐비 윤씨 사건. 하지만 성종의 인생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종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폐비 윤씨 사건입니다. 성종의 첫 번째 왕비는 공해왕후였습니다. 하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도 없이요. 그래서 두 번째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윤씨였습니다. 윤씨는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성종도 처음에는 총애했습니다. 하지만 윤씨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격이 질투가 심했던 겁니다. 성종이 다른 후궁을 총애하면 화를 냈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성종의 얼굴을 핥히기까지 했습니다. 신하들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하, 중전께서 전하를 해쳤습니다. 이는 큰 죄입니다. 성종도 화가 났습니다. 왕비로서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결국 1479년 윤씨는 폐비가 되었습니다. 왕비 자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궁 밖으로 쫓겨나서도 성종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을 불러 성종을 저주하는 굿을 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졌습니다. 신하들은 극형을 주장했습니다. 왕을 저주한 것은 역모입니다. 사약을 내리셔야 합니다. 성종은 고민했습니다. 윤씨는 자기 아들 둘을 낳아준 여자였습니다. 큰아들 연산, 둘째 진성대군. 하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왕을 저주한 것은 역모였고 역모는 사형이었습니다. 1482년 성종은 윤씨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그날 성종은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팔망-아들 연산. 윤씨가 죽을 때 큰아들 연산은 8살이었습니다. 연산은 어머니가 죽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가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연산이 울며 불렀지만 윤씨는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후 연산은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성종은 아들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잊혀지기를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연산은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가 끌려가던 그날. 성종은 몰랐습니다. 이 일이 훗날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올지. 연산은 자라면서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밝던 아이가 점점 침울해졌습니다. 성종은 걱정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이었으니까요. 9망-치세의 완성. 그래도 성종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했고 학문을 발전시켰으며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백성들의 삶도 나아졌습니다. 성종은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흉년이 들면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은 직접 상소를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전하, 너무 백성들에게 관대하십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요. 백성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사는 것이요. 할머니 정의왕후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성종시대를 역사에서는 성종의 치세라고 부릅니다. 잘 다스려진 시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종 때는 큰 전쟁도 없었고 반란도 없었고 나라가 평화로웠습니다. 법은 잘 지켜졌고 관리들은 청렴했으며 백성들은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조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안정된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신망 마지막 1494년 12월 성종은 병이 들었습니다. 평생 과로했던 탓인지 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신하들이 의원을 불러 치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성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세자 연산을 불렀습니다. 연산아, 예 아바마마, 내가 이제 왕이 되어야 한다. 아바마마 아직 들어라. 왕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을 지켜라. 신하들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백성을 사랑해라. 성종은 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머니 이야기를요. 하지만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어머니의 일을 알게 되면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성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1494년 12월 24일 성종은 승하했습니다. 나이 38, 재위 25년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오늘은 성종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성종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세조처럼 칼로 권력을 잡지 않았고 태종처럼 형제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공부했고 법을 만들었고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기틀이 완성되었습니다. 성종이 없었다면 조선은 어땠을까요? 아마 훨씬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성종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패비 윤씨 사건은 그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종의 아들 연산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폭군, 하지만 동시에 가장 불쌍한 왕. 어머니를 잃은 상처가 어떻게 한 사람을 괴물로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